지금 언제 왔다는 거야, 제가? 지난 주말. 지난 주말이면 29일 날? 뭐 아닌가? 주말이 언제부터 주말이죠? 토요일부터 토요일, 주말인가? 토요일이겠죠? 1일 날 확인이 됐다는데 야 이게 참 극비의 방안을 했는데 다 공개됐어요. 이게 극비인가요? 안 되나 보더라고요, 요즘에. 비밀이 안 지켜져요. 저기 핸드폰 많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누가 흘렸을 수도 있고. 고의로 흘렸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기 주말이면 예민한 시기 아닌가? 한국 정치에. 대선이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대선도 있고, 사드도 있고. 음. 야권 단이라는 얘기가 며칠부터 나왔지? 아, 야권이래 참 보수 단이라? 보수 단일화 얘기가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나왔죠. 근데 김종인 영입 이게 그게 29일인가? 딱 피크를 쳤죠. 28일 날, 27, 8 이렇게 나왔구나. 너무 이게 좀 중요한 시기에 딱 왔어요. 와서 근데 다 만났다고 하는데 또 지금 한겨레 신문은 다른 얘기구만.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장 다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자 봅시다. 여기 대사관 쪽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나 정치인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어요. 계획은 없는데 만났을 수 있어요. 오늘 거잖아. 네. 이미 만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계획은 없는데 만났을 수 있죠. 이 CIA 국장이 온 것이 꼭 저 대선의 영향만 생각할까요? 할 수는 없겠죠. 예. 지금 네. 북미 관계라든가 사드 문제로 또 그것도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잖아요. 오히려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럼 뭔 얘기를 북미 관계 관련해서? 북미 관계 관련해서요. 이쪽이 예전에 그 국가정보 네, 클래프 왔을 때 하고 비슷한 그런 의중 떠보고. 누구한테 또 보지 저거를? 황교안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걔한테 물어본다고? 네. 일주일 후면 사라지겠지만. 아 근데 그때 작년에는 클래프가 박근혜 만나가지고는 이제 평화협정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냐 이런 거 타진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사도 잘 믿으면 안 가더라고. 제가 볼 땐 일부러 흘린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평화협정 얘기가 일정하게 좀 진행되는 게 있고, 그래서 미리 통보하러 온 거라고 저는 봤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북미 관계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청와대랑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한다면 이제 후보군들하고 할 텐데 어쨌든 극비 CIA 국장이면 극비리 움직일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향신문인가 거기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그걸로는 이병호 국정원장 만났다 그랬고 김관진 만났다 그랬고 그다음에 청와대 만났다 그랬거든요. 정치인들은 뭐 모르지 뭐 누구 만났는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청와대는 사실 만나도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어차피 일주일 후면 사라질 애들인데. 맞아 국방부 만났다 그랬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후보군의 이 라인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뭐 각 선본에 미국 라인이 한 명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물어봐야겠다. 걔네들 만나서 야 너네 1조 원 준비됐어 안 됐어? 뭐 이런 거 물어봤을 수도 있고. 한미 FTA 다 엎어버릴 거. 하여튼 이게 한국 정치의 묘한 시점에 항상 CIA 이네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심상치 않죠.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혹은 보수 정권 재창출 뭐 이런 것과 관계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건 상당히 싫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막고 싶겠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세요.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세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이거 뭐 이제 뭐 이건 미디어오늘 STI고 이거는 리얼미터고 이건 뭐 TV조선 매트릭스 코퍼레이션이고 뭐 근데 보면은 심지어는 이거 제일 심한 거 문재인 46%예요. 나머지 다 합쳐도 안 돼요 지금. 심하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독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독주하네 왜? 다 독주죠.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심한 게 뭐냐면은 이거 두 개 합쳐 이 세 개를 다 세 개까지 합쳐도 세 개가 뭐냐 세 사람이지. 아, 네. 그래도 아니 수치를 지지율 세 개의 수치를 합쳐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본 거는 좀 다른데.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많이 나온 거고 뭐 이것도 보면은 까지만 해도 네. 지금 이거는 치면은
그래도 안 이제 돼요. 할만한 건데 안 돼. 이거 여기서부터는 5월 1일부터는 보세요. 그러니까 심상정 문재인을 합쳐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다 합쳐도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 돼버리는 근데 심상정이 끝내 갈 것 같고요. 그래요? 심상정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 지지율 나오면 끝까지 하지 않을까요? 이거 본선에서 10%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면. 문자 폭탄 받을 텐데. 문자 폭탄 받아도 뭐 아니,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갈 거라고 그쪽에 소식도 없어요. 없어요. 소식도. 근데 한껏 공모돼 있긴 하지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좀 약간 이상한 말도 했더라고요. 뭐 남는 표 달라? 그건 뭔 소리예요? 나 자세히 못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지지도가 나중에 지자체 선거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에 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딱 보면 뭐 그런 정당 혹은 뭐 정치권 논리로 보면 그런 건 맞는데 저거 너무 그러니까 한껏 저렇게 되면은 문재인 캠프도 한껏 고무돼 있을 그렇죠. 거고 지금 현재. 정의당도 한껏 고무돼 있을 거고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예. 그 페북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불안해서 문재인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굳이 문재인 안 찍어도 되겠더라. 그래서 나 마음 놓고 걱정이네, 이제, 뭐 이런 거지. 마음 놓고 진보 후보를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심상정 득표율이 오히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죠. 10% 넘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 내 주위에 친척들도 중에 심상정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10%를 넘기면 어쨌든 문재인 후보 쪽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많지. 거기서 쭉 여태까지 이제 빠지는데- 안철수에서 빠진 거는 다 갔죠. 그렇죠. 예. 아 지금까지 예, 8% 나온 정도까지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저 나머지 홍안유 3자가 표가 하나로 합쳐진다. 그럼 이거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아.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CIA 국장이 왔다. 억지로라도 만들어라. 어떻게든지 뭔가 방법을 써보려고. 아니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를 본 거요.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도 그 홍준표하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박지원도 연설회 나와가지고 절대 그런 데 없다, 연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유승민 사건이 하나 터졌네. 유승민 안종범 있지, 안종범한테 청와대 구속돼 있는 예, 그 예. 깨알같이 그 기록했던 예, 예. 이 사람한테 인사청탁을 했다는 얘기야. 유승민이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유승민은 거부를 하지. 이제 뭐냐면 어떤 이제 자리에 사람을 이제 뽑는데 청탁을 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보도에 나온 건데 유승민은 청탁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직까지 비어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뜬금없이 진짜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게 또 공작의 결과 아니냐. 또 공작을 얘기하더라고. 또 유승민 자체도 검찰에서 벌써 줄 섰나? 줄 서서 이제 공작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근데 바른정당에 오늘이 어제예요. 그 20명 의원들이 연성 홍안유 단일화라고 무릎까지 꿇고 통사정을 했다는데. 지금 안철수가 항상 그 우려했었던 게 그게 있거든요. 보수하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붙으면은 호남표가 날라가지. 난 날라간다고 봐요.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안철수가 항상 그래왔던 게 저쪽에서 양보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물러나. 알아서 물러나서 나한테 주면은 몰라도 공식적인 합당은 없다라는 게 안철수 쪽에 이제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안철수는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 홍준표가 그러면 물러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렵죠. 지금 이제 CIA가 온 게 그거 아닐까? 홍준표가 지지율 역전할 것 같아요. 충분히 저 정도면. 역전 얘기도 나와 지금. 네, 벌써. 역전은 뭐 추세를 가능 보면 한데 그래도 안철수는 기본 또 지지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다 보니까 안철수는 그런 거지 이제 그 냉면집에 스님이 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깔아. 고기 드릴까요 말까 할 때 그런 느낌? 그렇죠. 스님의 체모는 유지해야 되고 고기는 먹고 싶고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선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해도 국가 뭐냐 그게 선거 보조
저기 보조금 봤죠. 네. 15% 넘겼으니까. 봤지? 네. 그다음에 차기 당 대표는 다른 당상이고 그쵸. 그런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절대 사퇴할 정책 이익은 없어. 그렇죠. 무조건 근데 끝까지 가죠. 보수 정권 유지라는 차원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딱 보면 문재인 안철수지, 처지. 안철수. 안철수를 사퇴시킨다고요? 아니 안철수를 밀어야죠. 밀어야 되고. 홍준표는 뭐 더 오를 수가 없잖아. 홍준표는 30%를 받을 수가 확장력이 없잖아요. 없지 쟤는. 예, 그래서 CIA가 온 게 크다. 홍준표 눌러앉히 발정제보다 더 큰 걸로. 홍준표한테 안력을 가하기 위해서. 어. 근데 예전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10% 이상 이렇게 그냥 팍팍 뛰는 상황에서 그거 받겠느냐. 강제로 주저앉혀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설득으로 안 CIA 되죠. 이거 와야만 어. 그저 먼 데서 그죠. 시켜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정도 급이 와야 이제. 돼지 발정제를 뛰어넘는 사건이 하나 터져줘야 한다. 아니 저는 일단 거기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아 저는 그것도 그건데 두 가지 가능성이 더 있다. 하나는 이 남북 충돌. 누구한테 시켜? 선거 앞 국방부한테? 선거 막판에. 그래서 아니 그냥 예전 재작년에 그거 있었잖아요. 지뢰 폭파 사건. 그런 것처럼 지뢰 하나 퐁 터져가지고 북한이 또 몰래 지뢰를 묻고 갔다. 이런 류의 어떤 사건.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북한이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건드리면 바로 전면전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지금 없는데. 서해 쪽에 네. 함정들이 굉장히 그 남쪽 함정이요? 남쪽 이게 함정들이 선을 많이 넘어간대요. 이제 꽃게철이잖아요. 그쵸. 꽃게잡이가 많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근데 너무 지금 도가 넘게 그러다가 이제 아니 그 생각 방금 그 얘기하시니까 5월달이 꽃게철이잖아요. 예. 그렇죠. 당선이 딱 되면 만약에 문재인이 딱 당선되면 곧바로 바로. 교전을 일으켜요. 그럼 곧바로 반북 안보 프레임에 잡아둘 수 있지 문재인을 규탄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남북 대화를 늦추는 방식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이제 위험성도 있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옛날에 그 해방 직후에 김구 선생 암살 사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안두희 아닙니까? 안두희가 CIC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요원이지 뭐 출신이라기보다는. 요원이잖아요. 그 CIC가 CIA 전신 아닙니까? 암살과 테러의 전문이다. CIA가 원래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거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누구한테 암살을 하지? 홍준표를 주저앉히거나 아니면 아예 말 안 근본적으로 들으면은 근본적으로 그냥 문재인을 주저앉혀버릴 수도 있죠. 문재인을 아니 그러면 이게 어쨌든 문재인은 촛불의 민심의 반영을 좀 받고 있으니까 그럼 저항이 너무 셀 것 같던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위험하고 예측을 불허하죠. 네네. 아니 차라리 간단한 건 홍준표가 그 성완종 리스트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나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간단하게. 거칠게 안 나가도. 거친 거는 이게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그래서 그 가능성이 5월 8일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기 정의당 문제가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정말 선의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진보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현재 예. 진보 정당을 대표하고 있는 뭐 그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고 인식되어 또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칫하면 완전히 그냥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그런 거죠. 어떤 큰일이 아니 만약에 이제 간발의 차로 쟤네들 보수 단내가 됐고 그리고서는 문재인이 안 되고 학생이 표는 되고, 나름대로 얻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완전히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딱 심상정이 얻은 표만큼 그 표차로 문재인 낙선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낙선의 모든 책임은 심상정한테 가는 거죠, 그냥. 너 때문에 떨어졌다. 저 표 지금 현재 지지율 구성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다 합치면.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심상정 사퇴하라는 거. 안철수 사퇴하라고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돼. 사퇴 얘기하지 말고
촛불 공동정부 빨리 꾸려라 지금. 그거 손잡으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 서로 지금 뭐 심상정 쪽으로 이렇게 막 이 안티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러지 말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깍깍이라 가지고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가면 승리할 수 없고. 근데 문재인 쪽이 여태까지 했던 그걸로 보면은 그 계속 우클릭을 해왔잖아요. 최근에 와서 약간 좀 저 셋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약간 좌클릭을 조금은 하긴 해도 거기 그 기조가 지금 우클릭이잖아요. 이번 선거에 그 임하는 거기서 지금 그 정의당하고 합칠 그 촛불 공동정부를 받겠느냐는 의문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제안은 일단 던질 수 있죠. 안 받더라도. 그러니까 좀 안철수도 사실 아무도 안 받잖아요. 유승민도 안 받고 홍준표도 안 받는데 계속 지 혼자 홍한유 공동 뭐 통합 정부를 꾸리겠다고. 아니 오히려 저기 심상정 측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오히려 그쪽에서 받아라. 그게 촛불의 민심에 복무하는 자세이고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향후를 봤을 때. 그래서 약간 벌써 저는 이게 이미 들어갔겠지만 지금 CIA 오고 뭐 사드 논란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막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 판 뒤집기로 돌입했다. 그래서 지금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심상정 씨가 뭐 남는 표현 구골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좀 자존심 버린. 그러면 안 돼. 어쨌든 뭐 심상정에 대한 호불호가 많고 또 뭐 진보 정당 내에서 또 뭐 당을 여러 번 옮기신 분이라 다른 뭐 당원분들한테 막 그 의심을 사고 있고 또 신망을 많이 잃었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보 정당의 대표로 나와서 그죠? 지금 그래서 너무 저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려가 들더라고. 그렇죠. 그 사드 비용 가지고 국회 저기 후보들이 뭐라고 나왔나 답이? 후보들 지난번 이제 토론회 4차 토론회에서 후보들끼리 이제 사드 비용 얘기를 막 했었죠. 쭉 들어보니까 안철수, 유승민은 아니 그건 그 한미 간에 합의가 있고 규정에 따르면은 아니다. 그래 소파 규정이요? 그거랑 뭔 관계지? 소파 규정까지는 주둔비 아니고 그거는 그 운영비는 하여튼 미국이 되는 걸로. 네, 그게 이제 한미 간 합의다. 한미 간 그렇게 합의했다고 한국이 주장을 해오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했고 국방부가 확인했다. 그래서 국방부 말을 믿어라. 왜 의심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하고 심상정은 그럼 트럼프가 헛소리한 거냐, 뭔 소리냐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늘 뉴스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검색이 왜 안 되죠? 검색. 국방부는 뭐 미국이 내기로 했다고. 그렇죠. 민주당 더민주당이죠. 더민주당에서 뭐 오늘 기자회견도 했던데. 뭐라고? 사드 그 비용 국정감사인가 국정감사? 청문회인가 국정감사인가 하겠다고. 국정감사. 옛날 거예요. 아닌데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정조사? 국정조사. 다른 거죠 국정감사랑. 국정조사는 정부에서 하는 걸걸?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이걸 냈더라고요. 지금 뭔가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 철회부 가능. 괜찮네 저 정도면. 국정조사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는 그랬잖아요. 1조 원 내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 통보했다. 근데 한국에서는 받은 거 없다. 원래 합의대로 가는 거다. 이러고 있고 트럼프 헛소리한 걸로 이제 트럼프를 미친 사람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제 정신병자 아니냐 뭐 거의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정부가? 좀 그런 거잖아요. 국방부가 트럼프 말은 믿지 마라. 우리 말 믿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방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한국이랑. 그렇지.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재협상 하기 전까지는 그게 맞다 알겠지. 네, 재협상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지되는데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제 한국 새 정부가 만나가지고 1조 원 내놓으라는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1조 원을 설사 깎아주더라도 다른 걸로 이제 받아먹겠죠. 그래서 엊그저께 4차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획기적인 제안을 던졌죠. 내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대폭 수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무마하겠다고. 얼마치 산다는 거. 1조 원어치 사야겠죠. 야, 그러면 저기 트럼프는 장사를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리가 좋다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얘네들이 비용 얘기한 거 딱 보세요. 비용 얘기를 딱 하면서 뭐가 지금 사라졌냐. 사드 배치가 반평하고 무용지물이라가 논란이 일단 물 밑으로 깔아앉았어. 돈 얘기로 바뀌었죠? 왜 내냐? 왜 우리가 내냐? 이거는 뭐냐면 니네들이 내기를 했잖아. 그러면 배치하는 건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가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이게 옛날에 또 누가 어디 나왔더라. 나중에 주둔비 협상할 때 또 들어갈 거다.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지. 주둔비 협상에 아마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대선 전국을 또 안보 전국으로 관리하는 차원의 작용도 있어서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건가? 트럼프 똑똑하다니까요. 일단 3피. 달래 부자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돈 많이 벌었지. 뭐 이 정도는 뭐 봐줄만 하네요. 이 정도 입장은 철회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번에 민주당이 이번 그거에 대처하는 거는 그다음에 제일 좋네. 자, 또 뭐가 있니? 오늘 우리 정세 토론할까? 대선 전략 회의. 대선과 관련해서 뭐 이 정도? 복잡합니다. 오늘 페이스북 딱 보니까 그 안철수가 저기 간 거예요. 그 전태일 여사 상 있잖아요. 흉상 있는데. 그것도 뭐 노동자들이 막았다 그러대요? 노동자들이 안철수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다 막고. 그래서 한대는 학생들이 가서 또 그래서 피켓 시위를 했네요. 반값 등록금 약속해라 뭐 이렇게 아주 뭐 기본적인 요구죠. 근데 그건데 지지자들이 옆에서 엄청 막 폭언. 내가 라이브로 딱 듣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 이런 얘기 나오고 여기가 저기 자유한국당 유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청계천 다리 있는 거기 동상을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딱 2012년에 박근혜가 딱 그렇지. 거기 방문했을 때 그때도 한번 막 멱살 잡고 끌어내고 막 이거 있어요. 맞아. 딱 그거랑 똑같네. 한철수 그 유세장 딱 보니까 그 뭐 참모진 뭐 선거 관계자 같긴 한데 그런 얘기 막 툭 튀어나오고 막 협박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철수 캠프가 갈수록 이제 보수 쪽으로 자리를 잡아요, 완전히. 회의 그만할까 이제? 뭐 없나? 그럽시다. 오늘 쉬는 날이라 쉬어야 되는데. 근데 5월 1일 날 원래 공식 빨간 날은 아니더만. 공식 빨간 날은 아니죠. 그러면 재량 휴일이야? 근데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 맞죠?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 법정 휴일.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법정 휴일이에요.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고. 공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쉬는 날이 공휴일인데 공휴일이 아니면서 법으로 정해진. 쉬는 유일한. 좋으네. 좋죠. 그럼 오늘 저기 주민센터 하는 거네? 주민센터는 공휴일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휴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학교도 하는구나. 선생님들도 안 쉬어요. 그래서. 법원도 해요. 난 지금 오늘 그렇구나. 안 연다고 그랬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짜 그 공무원의 공짜군요. 공공 뭐 이런 뜻이네. 야, 마지막으로 이거 재밌으니까 이거나 봅시다. 홍준표 후보가 LI 도둑놈의 XX들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거 되겠네. 왜? 어디 가서 그랬다고요. 뭐 경남 김해 수락릉 인근에서 유세하던 도중에 유세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욱했나 봐. 그 경기도지사 왜 저기 했었잖아요. 할 때 퇴임식 할 때 시민단체들이 용을 뿌린 퍼포먼스를 한 거. 다시 오지 마 이런 거 아니야? 재수 없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말을 해서 저 아파트한테 당했다 그러면서 LA 도둑. 진짜 근데 홍준표가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영남 쪽에 가가지고 왜 새누리당 찍냐고 그랬더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는 새누리당 찍을 거라고.
그 인터뷰가 한참 막 인터넷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 맞아 그 아줌마. 네, 그 아줌마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그 보수 쪽, 극우 보수 쪽을 찍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40%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먹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선거를 해도 아무리 욕을 먹어도 40%는 먹고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덕분에 쭉쭉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20%로 줄어든 거예요. 홍준표 찍는 사람 지금 20%도 안 되잖아요. 아 그 정도다.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바꿔냈어요 우리가 사실. 반을 줄였네. 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찍는다는 사람이 반이 지금 줄어든 거예요. 많이 줄였다. 아 우리 전진했구만요 역사가. 근데 진짜 역사가 전진을 한 게 원래 민주당의 뿌리를 민주당을 보수 정당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 양당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면면을 구성을 보면은 보수가 다 없어졌거든요. 민주당 내에. 민주당 내에. 지금 그러니까 이 수구적인 그러니까 김영삼계, 김대중계가 다 나갔단 말이죠. 요번에 김종인을 그 영입해서 쳐내면서 따로 나갔어요. 나머지 남아있던 보수적인 색채를 다 없애고 실제 지금 보면은 다 최소한 학생 때 운동 한 번씩 했다든가 뭔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러긴 하네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민주당이 한번 물갈이를 완전히 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제1당 1야당으로 지금 이제 여당이 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저쪽 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로 다 갔고 거기에 이제 안철수까지 이제 해도 이제는 보혁구도가 옛날 보혁구도 만들면 우리가 지니까 보혁구도를 오히려 자제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혁구도가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육구도로 가도 우리가 이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제 나름의 보혁구도의 형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처럼 40대 20 이 정도로 네. 배는 된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 수구들을 딱 제외를 해야 진짜 진보 경쟁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는 보혁이 아니라 보혁에서도 각각 저 강성과 중도가 이제 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가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숫골을 치고 나온 게 바른정당이고 곧 합류할 국민의당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하나의 중도 우파가 되는 거죠. 중도 우파. 그러니까 걔네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말은 되는. 유승 대화는 바른정당 같은. 예, 그런 것을 걔네들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실제 기본은 똑같아도 뭔가 이제 그 색깔을 바꾸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부는 안철수 쪽으로 가고 일부는 홍준표로 남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돼지 발정제를 먹여도 홍준표를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간촐해지기는 하겠네요. 정치권이. 네. 진보도 빨리 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진보가 통합을 해도 통합도 쉽지 않겠지만 통합을 해도 어느 이상은 쉽지 않다고 보면은 중도 좌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은 그러면 그냥 무슨 그냥 좌파예요? 좌파죠. 저기 민중연합당이랑 정의당이랑 좌파인가요? 각각 자기들이 진보의 대표라고 하죠. 얘기를 하면서 뭐 통합은 둘째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순수 좌파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수 좌파가 아니라 중도 좌파가 나와야 된다. 저는 나와야지 된다고. 그럼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색깔이? 내지는 다섯. 수골, 민주당류. 민주당류가 아니라 유승민류. 유승민류. 민주당은 완전히 그 다음이고. 가운데. 완전히 중도. 완전히 중도, 약간 중도 우파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곧 합쳐지지 않겠느냐. 예. 그다음에 저쪽 보수, 보수가 홍준표. 그다음에 여기에 중도 좌파, 그다음 좌파. 5개 정도네요. 예. 그래서 복잡한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국민 정서 자체가 지금 그 정도로 나눠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진보가 집권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진보가 집권하려면 중도 좌파를 내야지 집권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도 좌파가 집권하는 게 진보가 집권하는 거다. 예. 그 연합해가지고 한 단계를 가는 거죠. 예. 연합을 한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두 개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중도 좌파가 제대로만 가면 민주당이 가운데 민주당이 갈라진다. 줄죠.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 아니 넘어는 안 넣어. 그러니까 지지자가 지지자가 줄면서 2강 3약이 될 걸로 봐요. 2강 3약.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하나의 그 보수를 대표하고 여기서도 중도 좌파가 이 진보를 대가는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민주당하고 숙골과 그리고 순수 좌파는 좀 소수로 약간 낮은 지지율. 그러니까 현재 보시기에 민중연합당이랑 정의당이 순수 좌파로 네.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고 있죠. 그걸로 남고 싶어한다. 네. 근데 그들의 여태까지의 색채로 봐서 중도성을 띠는 그런 그 정당으로 이 커가던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면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확장성이 없는 거야. 확장성이 안 보여요. 정의당은 확장성이 있지 않나? 이쪽으로 붙으면서. 걔네들이 그걸 지금 자꾸 그 표방을 하면서 네. 좀 더 그 대중적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어 왔거든요. 지금. 뭐 그러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확장성이 아니라 새를 키운 다음에 어디 다른 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빅텐트 뭐 이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도 걔네들이 했었어요. 했는데 실제로 또 받아주기에는 그렇죠. 민주당이 오히려 만약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 쪽에 합류할 수도 있죠. 정의당이. 네, 예. 근데 민주당에서 받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그 좌파를 그럼에도 받아서 불구하고. 간다는 게. 그러니까 중도 좌파 정도에서는 받아줄 수가 있죠. 나중에 그 세가 커지면서. 근데 저기서 어쨌든 중도 좌파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예. 좌파당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있죠. 필요하죠. 순수 좌파 그거는 나름대로 그 원칙을 지키는 하나의 그 좌파당은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어쨌든 근데 저기 그 진보 진영들을 다 아울러야 될 텐데 그래도 좌파당이 네. 다 아울러야 또 뭐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중도 좌파를 구도라면 아니 좌파당이 예. 지금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예. 진보를 대표하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요번에 3차 원탁회의에서 네. 그 총선전 이게 뭐냐 지방선거 전에 창당한다. 창당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좌파당이다. 그게 이제 좌파당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봐서는 확장성은 크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정권 창출이라든가 어떤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좌파의 이게 한 10% 많아봐야 지금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15%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 약간 뭔 얘기긴 할 텐데 좌파당이 그 진보의 대표적인 정당으로 창당을 하고 여기하고 중도 좌파가 연합을 해서 합당을 안 해도 연합을 해서 공동 투쟁을 통해서 그렇죠. 민주당을 계속 견인하는 방식으로 견인을 하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줄어들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래야 이제 뭐 보안법 문제라든가 분단 문제가 해결되면 네. 이제 주도 정권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려면 사실 약간 좀 제가 볼 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번 대선에서 네. 사실 제가 오늘 재밌게 본 게 또 이게 있어요. 이해찬 총리가 맞아. 재밌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뉴스 봅시다. 뉴스에서 이해찬 씨도 발언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 괴멸. 장기 집권에서 구구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려야 한다. 어제 얘기한 거 아니야? 어제. 물론 저렇게 되면 괜찮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보는 게
실제로 아까 이제 보역구도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 진보 범진보의 어떤 색깔을 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자체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겠느냐, 진보성을 그렇게 확 가질 수 있겠느냐, 장기 집권한다고 저쪽을 괴멸시킬 정도로. 아니, 장기 집권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 계속 장기 집권한다는 것만 규정할 수는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작년 촛불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견인 당했지, 국민 촛불에 의해서. 네. 그 견인 당함성, 이게 뭐라고 표현해? 견인 노예 근성? 견인 당함성이 좀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죠. 네네. 능동적인 그 맞아. 개혁과 그렇게 그건 안 되죠. 하고 네네. 촛불에 끌려가는. 네. 근데 그나마 끌려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나름 기대를 하는 거죠, 민주당에 대해서. 나 계속 그렇게 되면 국민이 너무 피곤해요. 계속 걔네들. 우리 운명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을 좀 제가 이제 그래서 가는 게 중도좌파 정도 해서 그것을 스스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당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이 민주당을 계속 견인하는 역할을. 민주당을 견인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 위에 가서 네네.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가지고 정권을 그 장기 집권이 이쪽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동성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민주당에 기대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고. 그럼요. 이게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가 뭐 저기는 믿음 갈 수 있는 당이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그나마 끌려오면은 끌려올 수 있는 당이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 맞아요. 앞으로는 그런 당 하나가 나와줘야 되겠다. 그 이제 처음인가 이렇게 이게 정치 과제를 이렇게 제시하셨네요. 그렇죠. 이번 대선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얘기했던 게 생각한 그 이유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국민적 지지를 보고 진보 진영에서 이쪽 전 범진보 진영에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지지 그 성향 이렇게 그 열기를 보면서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본 거죠. 고민해봐야겠네 이제. 일단 대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단 뭐 대선에서 좀 승리하고 어떻게든 정권 이제 해놓고. 우리가 창당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언론당을 하나 만들까 싶기도 하고. 언론당. 요즘 당 많이 만들더만 계층별로. 자 오늘 회의 끝내줘. 네. 전략회의. 네.